기호 시그마의 뜻과 성질, 시그마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기호 시그마는 무엇을 의미할까? 369, 12, 15는 수열 3n의 척탕부터 5항까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런 애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말해보자.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은 우리가 앞 단원에서는 SN이라는 식을 사용해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호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낸다면은 여기 있는 수열의 K번째 항을 찾아서 그 일반항을 쓰고 이게 첫 항과 같게 되기 위한 K값 아래다가 그 다음에 얘가 마지막 항과 같게 되기 위한 K값을 위에다 써서 시그마라는 기호로 묶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이렇게 풀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호 시그마는 합을 뜻하는 썸의 첫 글자 S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의 대문자로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K번째 항 그리고 그 K번째 항과 첫 항이 같아지기 위한 K값 그 다음에 마지막 항과 같아지기 위한 K값을 위아래 써서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일반항 AK의 K에 1, 2, 3, N을 차례로 대입하여 얻은 N개의 항 A1, A2, A3, AN의 합을 뜻합니다. 한편 이 기호는 K 대신에 다른 문자를 사용하여 I나 J나 L 같은 식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하고 여기가 동일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애들을 일반항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은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2K라는 일반항을 세우고 그게 첫 항과 같아지기 위한 K값 마지막 항과 같아지기 위한 K값을 위아래 써서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여 i가 이렇게 써져 있다면 i에다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마지막에 있는 15까지 넣어서 이런 합의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그러면 얘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등비 수열인 게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첫 항도 공비도 같은 상황이라서 6의 K제곱으로 쓰고 얘가 첫 항이 되기 위한 K값 얘가 마지막 항과 같기 위한 K값을 위아래 써서 표현합니다. 자, 얘도 등차 수열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쓰고 일반항을 K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이 3K-2라는 항이 첫 항과 같아지기 위한 K값 아래다 쓰고 3K-2가 마지막 항이 되기 위한 K값을 위에다 씁니다. 자, 이것도 시그마 K는 이제 이런 애들은 조금 쉽게 3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357 앞에 거의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얘는 2K-1이고 그 옆에 있는 수는 앞의 수보다 2가 더 크기 때문에 2K 플러스 1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아지기 위한 K값은 1이고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아지기 위한 K값은 같다고 놨을 때 2K가 20이므로 K는 10이다. 위에다가 10을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는 반대로 시그마를 사용하지 않은 합의꼴로 나타내는 것으로 그냥 여기에 있는 숫자를 순서대로 1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쓰면 되고 얘도 i의 1부터 항이 너무 많을 때는 땡땡땡을 사용하여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번엔 J로 되어 있으니까 모든 J에다가 대입해서 2분의 1
3분의 2 해서 n 플러스 1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m보다 n이 더 클 때 수열 an의 m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시그마를 사용해서 표현하면은 여기 k에 m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항인 n까지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첫 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첫 항부터 제 n-1항까지 합을 뺀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5부터 10까지 ak라는 식이 있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1항부터 10항까지를 더한 다음에 1항부터 5항 바로 전인 4항까지를 빼는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보기는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가 얘를 첫 항으로 해서 일반항을 k 플러스 5로 두고 시그마 k는 1부터 얘가 마지막 항이 되기 위한 k값 n-5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열이 있을 때 걔를 시그마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같은 표현인지 알고 싶으면 나열을 통해서 얘를 쭉 나열해보고 이 식도 1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넣어서 나열했을 때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시그마를 사용해서 나타내시오. 시그마 k는 10부터 20까지 7의 k제곱도 가능하고 아니면 7의 10제곱을 첫 항으로 놓고 공비를 7로 둬서 뭐 n-1제곱으로 표현한다면 7의 n 플러스 9제곱이 되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마지막 항이 되기 위한 11까지 7의 k제곱의 표현도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방법을 원하는 것 같고, 자, 이것도 시그마 k 플러스 1로 하되 얘를 k는 5부터 n까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얘를 합으로 표현한다면 36, 37, 38, 3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얘도 k에다가 3부터 대입해서 3의 제곱, 3의 8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호 시그마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기호 시그마의 성질을 알아보자. 수열 AN과 BN에 대하여 두 수열을 K번째 항을 더해서 더한다는 것은 나열했을 때 이런 형태이고, 덧셈은 교환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A끼리 B끼리 모아서 시그마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산이 편하려면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수열 안에 있는 식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시그마를 분배법칙 한다라고 이해하고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 K에다가만 1, 2, 3, 4를 넣는 것이고 숫자나 아니면 이 밑에 있는 K와 상관없는 문자는 모두 다 상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나열했을 때 이렇게 되고, 얘는 C로 묶을 수 있고 결국은 C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 즉 이 K와 상관없는 숫자나 문자들은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K라고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K와 상관없는 수나식이 있다. 그러면 상수항으로 보고 1항부터 n항까지 모두 다 C로 생겼다. 그래서 C라는 항이 n개 있다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은 덧셈이나 뺄셈은 분배법칙이 가능하고 숫자나 문자, 이 밑에 있는 문자 상관없는 애들은 다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으며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는 항의 개수 n개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 있는 계산을 우리가 할 때 이런 식으로 분리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3이라는 항이 200개 있다라고 생각해서 6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그마의 성질을 가지고 숫자 3 바깥으로 내보내고 숫자 4 바깥으로 내보내고 자 이거 20 30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문제 앞에서 20이라고 줬기 때문에 40으로 계산하고 얘는 1항부터 10항까지 전부 다 5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5가 10개의 항 50으로 보고 9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고 여기에 1차식 K에 대한 1차식이 있는 경우에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를 2분의 항의 개수 2a 플러스 n-1d 공식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시그마하고 a의 k제곱 같이 지수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r-1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k공식 자 k공식은 여기에 k나 k제곱이나 k세제곱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공식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혹은 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K공식에는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nn 플러스 1, nn 플러스 1, 여기도 nn 플러스 1 조심하고 특히 얘네 둘을 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플러스 K가 있을 때 얘와 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워낙 자주 나오기 때문에 3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항까지의 합 55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제곱은 385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은 55의 제곱 즉 3025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외워놓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음 값을 구하여라.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제곱인데 이 K공식은 반드시 1부터 시작하도록 식을 만들어야 되고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로 식 세워서 3, 8, 5, 40 곱하기 31, 124 1240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를 하기 위해서는 K는 1부터 5까지 2K 전체의 세제곱으로 보고 8 바깥으로 내보내고 K 세제곱으로 계산해서 2분의 5, 6의 제곱 8 곱하기 225 4 곱하기 450 2 곱하기 900 1800 아까 선생님이 유도하라고 했던 공식 시그마는 곱셈이나 나눗셈에서 분배 법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개를 다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세제곱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는 각각 3025 그 다음에 55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해서 외워놓고 있으면 계산하기가 좀 쉽습니다. 앞에서 빌려주고 이렇게 2970
두 번째 경우 시그마를 사용해서 1, 2, 3, 12 시그마 K는 1부터 12까지 K 뒤에 곱해진 애는 첫 항이 오면서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이니까 5 플러스 n-1 곱하기 1로 봐서 n 플러스 4로 합니다. 앞의 수에 4가 더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의 12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묶어서 계산을 하면 좀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약분을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는 얘 50 먼저 곱해서 13 곱하기 50이 되고요. 뒤에는 24 곱하기 13이 됩니다. 둘 다 13이 있으니까 묶어서 50 플러스 24로 계산하면 4, 3, 12, 7, 3, 21, 22, 74, 2, 6, 9, 962.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가 1차식이 있을 때는 등차 수열의 합으로 생각하고 시그마하고 지수 표현으로 되어 있을 때는 등비 수열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하고 K나 K제곱, K세제곱 같은 애들이 있으면은 K 공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 앞으로는 시그마 안에 분수라던가 무리식이라던가 로그라던가 이렇게 들어가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식이 있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겠습니다. 특히 일반항이 분수꼴이고 분모가 모두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낸 수열의 합을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등식의 성질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분자의 숫자나 식이 있다면 그거는 여기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고 괄호 안은 계속 1로 유지하면 됩니다. 자,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우리가 부분 분수라고 얘기하는데 A와 B 분의 1로 생각해서 각자 찢어서 쓰고 여기에 1을 넣고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고 땡땡땡 99까지를 대입해서 덧셈으로 연결해라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애들 같은 수라서 약분이 쭉쭉 되면서 대칭적으로 남기 때문에 맨 앞에 게 남으면 맨 뒤에 게 남도록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런 부분 분수의 형태는 등차 수열에 이웃한 항이 같이 묶어져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닌 경우는 이따 한번 얘기할 텐데 이런 식으로 돼서 얘가 등차 수열이고 바로 다음 항이 오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부분 분수를 사용했을 때 뒤에서 앞에를 뺀 것 분의 1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등차 수열이다 보니까 이게 공차가 되고 앞으로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자,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고 마지막 n을 대입하는 사이에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있는 항들이 다 없어지면서 맨 앞에와 맨 뒤에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이웃항 두 항으로 되어 있을 때, 분모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맨 앞에 항과 맨 뒤에 항이 남습니다. 그 여기 밑에 있는 애도 보면은 여기에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인데 4를 더했을 때 다음 항이 되기 때문에 이웃한 두 항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공차가 남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반대로 빼면 공차가 남기 때문에 4분의 1로 묶어주고, 앞에다가는 밑에 있는 수를 대입한 거, 뒤에다가는 맨 위에 있는 수를 대입한 거,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산을 다 했을 때가 됩니다. 자, 이 밑에 있는 항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2를 더했더니 다음 항이 되는, 즉 이웃한 두 항이 나와 있고, 우리가 부분 분수를 위해서 뒤에서 앞에를 뺐을 때 2분의 1이 남게 되는데, 맨 앞에 있는 1과 맨 뒤에 있는 2n 플러스 1만 남아서 나열했을 때 이 중간 과정의 식들은 다 없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